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이슈 동상이몽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빈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당 끝장 토론, 이제 언론이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헤드라인을 걸어서 청취자분들이나 독자분들이 많이 보게 하셔야 되니까 자극적인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끝장 토론. 어쨌든 지금 이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어떤 통합 문제인데, 안철수 대표가 던지는 말에 사사건건 박지원 전 대표가 딴지를 거는 건 아닌데 말꼬리를 잡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빅텐트를 치자 이렇게 말하니까 박지원 대표는 이 추운 날은 무슨 빅텐트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지금 동네 슈퍼 2개 합친다고 대형마트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비전과 박지원 대표가 생각하는 비전은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차이는 앞서 제가 안철수 대표한테는 정치 초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박지원 대표는 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의 술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박지원 대표가 뛰어나죠. 예. 다만 그 정치 구단은 이제 갈 때가 더 이상 확장성이 없는 거죠, 이제. 그걸 끝나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주 짜게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제3정당,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당 정치사에서 노 교수님 인정합니다만은 이 갖고 있는 가치는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당에다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정당 나와야 됩니다. 안철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국민의당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정당이 나와서 이 팔을 엎지 않으면요. 우리 정당 정치 발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 사회, 외교 모든 것에 발목을 잡는 이 구조를 깰 수가 없어요. 개혁은 될까요? 저는 어쩌도 개혁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 간의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이. 정쟁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준표 당이 무너지면은 문재인 정부가 살고,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면 홍준표 대표 정당이 사는 이런 방식의 정치를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거는 이거는 정치학적 양심 문제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을 오늘 바라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런 인식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정당을 살리고 버텨야 된다. 그래서 다당 체제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국민에게 선전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2등도 하자. 그리고 한 표라도 우리 안아서 제3정당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 정당 정치의 발전이고 나름대로 우리 정치에 공헌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이고, 박지원 대표 전 대표는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호남의 중심성을 놓치는 거다. 또 그거는 바른정당과의 정체성에서 햇빛 정치의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참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을 이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대화하기 어려운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1945년 독립 이후에 70년 정치사에 이제 한 장은 여기서 모든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막을 내렸으면 하는 게 제 본부의 생각입니다. 이제 그만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정치를 그만두라는 말은 너무 잔인한 말 같고요. 이제 아름답게 서치는 석양처럼 새로운 세대 또 새로운 젊은이들에게 이 정치를 한번 맡겨보는 것이 어떠냐. 이게 시대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냥 제가 접겠습니다. 노동 교수님. 청취자 문자 읽으신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본인의 생각이십니까? 제 본인 앵커. 왜냐 그러면 앵커의 생각으로 너무 강한 말씀. 너무 강한 말이니까. 제가 좀 강하게 나갑니다. 이상한 게요. 저는 원래부터가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통합이 아니라 손을 잡아야 한다고. 그러셨죠. 근데 그때 그래서 박 교수님한테 혼이 났는데 또 언제 얘기하는데 저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통합이 아니고 바른정당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선거법 개정도 되고 그래야 개헌도 된다. 그걸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지금 통합이라든지 어쨌든 바른정당 국민의당 연대가 성공의 조건이 뭐냐고 제가 했잖아요. 첫 번째가 비전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비전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본인이 대표가 돼서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 바른정당에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통합이 얘기 아니고 정말 우리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제3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분명한 어떤 틀을 마련하자. 몸부림이 아니고 그런 틀이 있어야 분명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다면 저는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몇 명 안 들어가고 정치가 현실이고 세력인데 잡것은 물러가고 순수한 만 남아라.
자, 저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반대한 사람들 나가려면 나가시오. 바른정당에서도 떠날 사람 떠나시오. 그렇게 하고 우리 순수한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국민의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국민의당 대변인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러네요. 뭐 내용 좋은 것도 별로 크게 없는 것 같아서요. 바로 국정원 특활비 이 수사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최경환 건입니다. 최경환 전 재경기획부 장관 부총리 건인데요. 2014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뇌물로 받은 혐의 규명하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국회 법사위에서 뜬금없이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고요. 우연인지 아니면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계획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는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맞춰야 될까요? 초점을.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검찰청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이제 어떤 그 법 문제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이제 보냈다. 그래서 그 상납이다,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구조는 네. 국정원에서 써야 할 건데. 예. 그걸 청와대에서 달라고 하니까 줬다. 예. 더더구나 그 이제 상급기관이고 예.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뇌물이다. 이제 그런 게 보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제 법무부와 검찰 관계는 이제 조금 구조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으니까 예. 특별활동비 250여 원을 이제 편성을 해서 네. 그걸 제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 검찰청에 일부를 내려보내고 예. 일부는 법무부에 썼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전액이 다 특수활동비가 다 전액이나 거의 다가 이제 검찰청에서 써야 할 일인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써야 할 예. 일인데 예. 다 다 보내지 않고 예. 그걸 일부를 법무부에서 썼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 결과는 같은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법무부에서도 그런 특수활동비를 써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그 일부를 조금만 쓰고 예. 90%를 나머지 검찰청에 내려보내야 되는데 예. 법무부에서 30% 쓰고 70%밖에 안 내려보냈다. 그럼 차액인 20%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내일인가 모레인가 하여튼 뭐 박상기 법무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예. 따져본다니까 구조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것인지 네. 아니면 애초부터 법무부에 그런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던 건지 네. 그 부분은 좀 확실히 먼저 규명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뭔지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검찰청은 그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이 아니죠. 네. 이쪽으로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법무부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죠? 예. 법무부 산하의청이니까. 예. 그럼 법무부에 책정된 돈이 285억입니다. 예. 그 285억 가운데에서 180억을 내려준 겁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280억 전액을 검찰이 써야 할 일이다. 잠깐만이니까 만약 그런데 180억밖에 안 줬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죠. 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그 180억은 검찰청에 주고 나머지는 법무부에서 쓸 수 있는 활동비다. 그게 원래가.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규명하자는 겁니다. 먼저. 이게 먼저가 예. 검찰청이 아니고 법무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법무부에서 검찰청뿐만 아니라 네. 다른 청에도 배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배분하는 쪽은 누구죠? 검찰이 아니라 예. 법무부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가 하는데 당초에 법무부가 국회에다가 거짓말 해가지고 예. 이거 100%다 검찰청에 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렇게 받는 법무부가 있습니까? 같은 말씀이세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 지금 야당 주장하는 것도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90% 이상을 검찰로 가야 되는 건데 예. 그렇게 가질 않고 70%만 검찰에 보냈다는 거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의 진위를 먼저 밝혀보자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장을 하냐면요. 방금 노동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다가 예를 들면 200억을 줬어요. 200억을 주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이 200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두 검찰이 몫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법무부에다 내려줬는데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법무부가 200억을 다 검찰 쪽에 안 주고 검찰 몫인데 한 100억만 내려보내고 100억은 자기들이 썼다. 그럼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예. 일단 법무부에서 예. 특수활동비를 청구를 할 때요. 예. 법무부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가 청구할 때 법무부가 100% 다 검찰청으로 갈 겁니다. 라고 청구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전행정부도.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예. 검찰청은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하는 겁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고 법무부에서 280억을 받았는데 특수활동비로 네. 그걸 280억 가운데 90% 이상을 검찰이 써야 하는데 원래가 네. 그걸 70%만 내려보냈다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액수의 문제인 것이지. 액수의 그러니까 비율이고 문제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국정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와대가 상납한 거 이거는 국정원 비용을 청와대가 상납한 거라잖아요. 이건 상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상납은 아니고 전혀 반대의 구조지만 결과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에서 써야 할 돈을 청와대에 보냈다.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써야 할 돈을 법무부가 다 안 주고 법무부가 썼다. 검찰에 써야 할 돈인데 네. 그랬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걸 먼저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다른 것이요. 예. 청와대는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예. 국정원도 집행이 예. 돈이 되죠. 예. 그리고 국정원 돈은 국정원에서 쓰게 국정원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법무부는 그런 거 없어요.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네. 이거는 상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네. 이 원칙은 법무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검찰청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무슨 뭐 공항이라든지 다른 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이. 네. 거기서 배정하는 것이지 네. 상납도 아닐 뿐만 아니라 네.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검찰청에 배정된 돈을 떼먹었다. 네. 라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근데 그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검찰에 가야 할 돈인데 예. 검찰에 다 안 보내고 그걸 법무부에서 원래 법무부가 쓸 돈이 아닌데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납은 아니지만 똑같은 결과란 얘기입니다. 검찰이 써야 할 돈을 법무부가 썼다. 전혀 다른 기관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제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으니까 네. 야당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먼저 파악해보고 예.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파악해보자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네. 법무부에서는 사실은 특수활동비가 80몇 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책정된 게. 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외국인 관리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출입국 관리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거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것처럼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가서 무슨 촌지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돈들이 다 쓸데없는 그 일종의 불법으로 조성한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쪽으로 가야 할 돈을 법무부가 중간에서 돈을 떼먹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하고 국정원 거라고 비교를 해가지고 검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그러니까 법무부에 대해서 야당이 무리한 공시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차원이. 어떤 면에서 차원이 다른 겁니까? 쉽게 말하면 상납이 일단 아니고요. 상납이 아니고 법무부는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돈을 더 받아쓰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은 청와대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청와대는 또 국정원은 이런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국정원법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검찰청부는 그런 거 없어요. 법무부에는 그런 법무부 규정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가 약속을 어긴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것이 야당이 물타기 하는 것이라든지 그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검찰에 가서 수사에 쓰여야 할 특수활동비가 법무부에서 법무부 업무 집행하는 데 쓰였다. 그러면 유용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법 위반입니다. 그거는 예산 편성 위반이 예산 집행 위반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같은 말씀이죠. 야당이 주장하는 물타기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280억 정도를 요청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가를 가지고 국회에다가 승인을 받은 것인지.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확인하면 되는 문제지. 이걸 국정원이 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를.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타기다라는 제 주장의 본질이에요. 청취자분들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방금 그 부분은 이제 노선 교수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게 어쨌든 간에 문제는 가야 될 돈이든 받아야 될 돈이든 정상적으로 받는 돈이 아닌데 받았고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가지 않았던 문제가 지금 나왔으니까 정상적으로 가면 안 될 돈을 줘서 문제가 된 국정원 사건과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돈인데 정상적으로 못 받은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도 문제는 중간에서 사고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검찰총장이나 역대 법무부 장관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느냐? 조사해야 된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
지금 그 내용이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관행이라면 잘못된 거라면 당연히 고쳐야 되죠. 그러나 수사에서 너무 나쁜 놈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지금 끝내왔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수활동비 문제 제기가 오랜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수년간 계속되었는데도 한 번도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이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왜 힘이 세냐. 털면 털리는가 그런 거예요. 검찰이 힘이 센 이유가 무슨 뭐 여러 권한이 다 집중돼 있다 그것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다 문제가 있는 걸 그대로 놔둔 채로 시스템을 안 바꾼 채로 그냥 놔두기 때문에 문제 삼으면 삼는 거예요. 이번에 지진 문자 빨리 왔다 그러죠. 지난번 경주 지진보다 훨씬 빨리 왔습니다. 지난번 경주 지진 때는 그 시스템이 기상청에서 문자 행정안전부로 보내가지고 거기 행정안 문제 통보하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엔 기상청에서 지진 파견된 바로 보내도록 시스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했다고 칭찬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적폐청산도 수사가 있으면 처벌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미래에 대해 지향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연결이 안 되고 미운 놈 손봐주는 걸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수활동 문제가 있으면 그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박상민 교수님. 사실 두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르게 동상이몽처럼 하셔서 뭐 내 편인 것 아닌 것처럼 뭐 앞에 이거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겁니다. 제가 드리고 마지막에 듣고 싶은 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게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 수사처럼 사정으로 지금 나가는 가능성이 없는가. 정치권 안에 전부 여의도 쪽으로 전부 향한다면 자유한국당에 가장 많은 화살과 뭐라 그럴까요? 창들이 지금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여당보다는.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떻게 검찰발 사정 한파입니까 이거?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왜냐하면은 국정원 문제는 그러니까 법무부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 국정원은 안보 비용을 국정원이 줘서는 안 될 것을 준 거예요. 중간에 500억 주고 100억 떼먹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국회의원이 받았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여소야대가 아니 여야가 없는 거죠. 이거는 끝까지 이것은 사정인 거죠. 이거 정리를 안 하고 우리 정치개혁 될까요? 이거 안 하고 국정개혁 될까요? 저는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당사자는 저는 여당도 혹시 포함돼서 있을 수 있어요. 예외가 없다. 저는 이거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노동일 교수님. 네, 뭐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건 여러 차이겠지만 불법적인 뭐 있다 했다 실정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당연히 드러나면 처벌해야죠.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왜 어떤 특정한 세력을 손봐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정 인물을 손봐주는 끝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지금 문제된 게 뭐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고치지 않고 또 이번에도 제가 어디 뉴스를 보니까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슨 뭐뭐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뭐 3,500만 원, 3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청구했더라고요. 이번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니까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85억인가 다 숨겨져 있는 예산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국정원이 또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이 각 부처 예산이 또 숨겨져 있고 그런 거 도대체 뭐 하냐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거 뭐 문제 삼아 그러면 삼는 거고 문제 안 삼아 그러면 안 삼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저도 그 시민운동 단체를 하면서 한 서너 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보기관 그 속성상 이런 것들 밝히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항상 안보 얘기를 합니다. 간첩 얘기합니다. 무슨 휴민트 얘기를 하면서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언제 영수증 받고 누구한테 하느냐 그거 다 드러나면 안 된다 등등 얘기를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은 이것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엄정하게 받도록 하자. 그것도 거부합니다. 결국은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청와대로 흘러가고 또는 밖에 나와서 알바 댓글 위로 나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은 국정원 계획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에서 안 된 겁니다. 이번에 하자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안 됐던 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노동일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그런 관행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은 새 국정원장이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바꾸고 가는 것이고 지금 국정원 태스크포스가 뭐죠? 그걸 지금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정이 만약에 1년 뒤나 1년 반 뒤에도 안 됐다고 얘기하면은 제가 이번 화이트에 나와자 질타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게요. 지금 이거 대통령이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 말했잖아요.
국정을 이렇게 바꾸자면 국정은 당연히 거부하는 거죠. 안 된다고 안보가 위태롭다고 그럼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네. 간첩 잡을래 뭐 방해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안 되는데 예. 대통령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내년 예산에도 지금 과거와 똑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 하나도 안 바뀌고요. 예. 1년 후에 바뀔 것 같습니까? 또 똑같은 논리죠. 일단 이번에 청와대는 국정원 돈 안 받았겠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청와대가 돈 안 받는 건 그건 그야말로 한 발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죠. 뭔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미봉책에 불과한 겁니다. 과거 뭐 참여정부에서 그렇게 했지만 경찰계에 실패한 사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저는 노동일 교수님께 오늘은 한 표. 일단 박상민 교수님은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박 교수님의 의문의 일패를 아니 청취자분이 보낸 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러다가 참았어요. 박상민 교수님 자제하십시오. 땡땡땡번님 농담입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시간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민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